버스 정류장 지방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먼지가 많은 낡은 버스에 특이한 승객이 탔습니다. 특히 정류장이 황량한 황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존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위해 더 큰 도시로 몰려들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그냥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75세쯤 된 노인은 옛날 설화 속 인물처럼 생겼고 길고 단정한 백발의 수염은 사방이 참나무 왕관과 닮았다. 그 노인은 땅딸막한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았으며 그의 옷은 누더기가 아닌 단순한 옷이었지만 고급스러운 양복도 아니었고 어떤 곳에서는 누더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기능적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는 선지자 순례자처럼 보였습니다. 거지인데도 존경할 만한 노인은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뼈만 겨우 지탱하는 굽은 노인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늙어가는 전사의 자세로 남아 있었다. 힘이 아직 그와 함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노인이 운전사에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르로 가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부담이 아직 남아있나요? 물론 거기로 데려오는 일이 있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식당의 단골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먼 친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은 수염을 다듬고 그 아래에서 잘 웃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버스 정류장은 그 레스토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어 시간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운전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무료 좌석으로 향했고 버스가 저녁 무렵 그를 정중하게 바라보는 노인을 보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친절한 운전기사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감사 인사를 한 뒤 식당까지 안내했다. 입구로 향하는 노인은 고향을 다르게 기억했지만 고향은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소박한 마을로 기억했지만 지금은 저속하고 화려하고 짙은 화장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릴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자신이 고향 땅 한 줌을 영혼에 안고 수십 년의 방황 끝에 머나먼 땅으로 떠난 순례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와 그의 집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그 노인을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를 귀찮게 했지만 그의 여행은 그를 올바른 주소로 이끌었고 그것은 레스토랑 앞 주차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값비싼 자동차와 열린 문 너머로 축하의 소음이 들렸다. 결혼식이 한창인 것이 분명했다. 단정한 직원이 입구에 서 있었다. 청년은 이미 풍성한 행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 윤기를 내고 면도를 했다. 노인이 다가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신랑 신부는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고 저녁 내내 술 취한 손님이나 조커의 어리석은 요구에 짜증이 나고 낯선 사람이 결혼식에 올까 봐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회장에다 있어요. 신랑의 신부는 직접 알아보실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가장 아름답지만 신부들러리도 아름답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과 많은 아이들이 오기를 위해 노인은 눈치채지 못한 채 젊은 부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신혼부부들에게 건배는 환한 미소로 가까이 다가와 인사했다. 그녀는 인생의 주요 일에 벌써 꽤 지친 게 분명했다. 신랑은 그냥 짜증나서 이제 전통은 전통인 줄 알고 자기 자리로 갔을 텐데 안녕하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왔는가? 신부는 정중하게 물었거나 신랑에게 그 사람이 가장이냐고 물어보자 먼 곳에서 운명이 나를 데려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다 당신의 매튜를 아는 것이 두려운가? 그 노인은 신랑에게 긴장된 채 묻고 당신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 불쌍한 노인이 누구인지 중요한 것은 누가 아직 살아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여기 왔다. 바이데스턴이 양심이 괴로워하는 젊은 남자가 보여요. 불쌍한 남자지만 그건 당신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눈가에 반짝이며 매튜는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게이라면 분노했습니다. 노인을 죽일 수 있었으면 오래전에 애쉬로 변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말은 성냥 같았습니다. 쌓인 피로와 짜증이 출구를 찾았습니다. 신랑은 화가 나서 노인에게 내 결혼식에 도대체 어디로 왔느냐고 묻고 모두의 기분을 망치기로 결정. 내가 너를 쫓아낼까? 아니면 알려진 방향으로 갈 것인가? 노인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했다. 나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다시피 나는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무서웠지만 나는 아직 이 지구를 걷고 있고 죽음은 아직 나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감옥에 갇힌 당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화나거나 뭐든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신랑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창백해지고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투혼이 모두 눈의 카드집처럼 무너졌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는 말없는 질문이 그 사이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계속 안개를 꼈다. 최근에 사냥을 했는지? 옛날에 신랑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헛되이 지금은 숲에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소리로 겁을 주려고 탄약통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아, 내 총알은 괜찮다고 대답했고 매튜는 그가 불과 몇 분 전에 만난 낯선 거지에 대해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노인이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 로렐은 노인에게서 지혜만 보았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지난 1년 반 동안 숨기고 싶어 했던 그녀의 영혼의 끈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그 노인은 그녀에게 과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녀의 연인으로부터 인사드립니다. 그는 떠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튜와의 결혼에 동의했지만 잊어버리고 넘어갔고 이제 그 노인은 사건이 사냥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진짜 총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온갖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당신은 곰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터프가이군요.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매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낯선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거칠게 식당에서 내보내고 손님들의 어리둥절한 눈빛과 그 순간은 잠시 잊혀지고 그 사이 신부는 뒷문으로 노인을 따라잡았고 식당 주방에 담아 놓은 작은 간식 꾸러미를 재빨리 그에게 건넸다. 정말 미안해 매튜. 그냥 긴장해서 감정적일 뿐이고 남자가 결혼하는 날이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주에 깊게 들어보니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별것도 아닌데 어쩐지 무섭고 소름이 돋네요. 그날에 대해 아시나요? 제 이름은 입니다. 커스버트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답을 찾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떠난 곳을 기억하고 멀지 않은 폐쇄된 마을에서 찾으십시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서 너를 기다리며 이제 나는 긴 길을 떠나 나를 기다리고 있고 너는 진실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인은 돌아서서 절뚝거리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갔다. 신부가 부름을 받았으나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서 있던 기억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일은 1년 반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폴과 매튜는 그 운명적인 날에 사냥을 갔습니다. 사업과 우정에 더해 그들은 사냥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은 소총을 들고 먹이를 찾으러 갔지만 그날 저녁 매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곰이 그들을 공격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동물은 아마도 평소보다 일찍 동면에서 깨어났을 것이므로 공격적이었습니다. 폴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라이플은 매튜가 곰에게 쏜 총을 부러뜨리고 그의 친구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심지어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로렐은 괴로움을 겪고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튜는 남자친구가 되려고 소심하게 시도했지만 그 소녀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1년 동안 간직한 뒤 마침내 매튜의 감정에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큰 사랑으로 불타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친구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항상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매튜는 종종 폴을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 앞에서 유죄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결혼 후 오래전 그를 믿고 용서했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마침내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사랑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매튜는 직장에서 자주 사라지기 시작했고 로렐은 가족의 보금자리를 맡아 집안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기 위한 아내, 크고 순수한 사랑의 부재가 그녀를 짓누르자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렐은 꿈에도 나타났던 장로를 점점 더 기억하고 어느 날 말없이 그녀를 비난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직장에 있던 그녀의 남편 네로렐이 전화 반대편에서 약간 짜증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매튜는 바빠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로렐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이 짜증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야 미안해. 주의를 산만하게 해주세요. 레이첼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레이첼이 저를 밤새 숲으로 하이킹하러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할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게임 키퍼였습니다. 우리는 거기 머물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로렐이 남편을 위해 유쾌하고 무해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답에 매튜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물론 난 상관없어. 난 우리 일로 바쁠 거야. 고마워 키티 사랑해. 웃었어. 로렐 잘 다녀오세요. 음식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키티는 맥주에 수염을 잘 안 먹을 거예요. 로렐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중요한 일을 다루었습니다. 로라는 주유소에 들러 사용 가능한 모든 용기에 연료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얼마나 오랫동안 찾을지 몰랐기 때문에 여행의 다음 지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료품을 사러 가는 여행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는 동안 작은 모험에 참여하는 즐거운 설렘을 잃지 않았다. 장난꾸러기 소녀가 처음으로 창문을 통해 집을 떠나 여행에서 만난 디스코에 가는 기분. 그녀는 황량한 먼지가 많은 도로에 움푹 패인 곳과 빈번한 정차로 인해 여자의 유치한 기쁨을 흔들었고 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단력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운전석에서 어떤 운전자가 경험하는 몇 시간의 긴장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감탄하던 로렐은 경작지와 들판이 번갈아가며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혹적으로 꽃이 피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는 꽃을 따고 그 향기를 마시기 위해 한 번 이상 멈춰서 가끔 야생동물, 주로 사슴이나 머리카락을 만났습니다. 이 다양한 세상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는 저녁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그녀는 자신의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 로렐은 어디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침까지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갈래와 생수를 간단히 간식으로 먹은 뒤 차를 껐다. 그녀는 운전석을 펴고 잠을 자려고 했다. 밤숲의 불협화음은 도시 거주자에게 너무 이례적이어서 여자는 오랫동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날의 경험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녀는 아침에 로렐이 굳은 몸을 풀면서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모험에 대해 자책했지만 폴을 기억하고 노인이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평안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로렐은 첫 번째 정착지에 다가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물 한 통을 들고 장사를 하러 가던 노파를 만났고 그녀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대답하고 로렐을 회의적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환영받지 못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나는 수염을 기른 노인이 살고 있는 폐쇄된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로렐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서둘러 가셨습니다. 길을 잃은 마을도 없고 놀라는 노인도 없습니다. 여자의 이상한 반응. 로렐이 차를 몰았지만 다음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세 번째 마을에서만 중년의 포레스터가 반쯤 버려진 흙길을 가리켰습니다. 입구는 나무 기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마을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 우리는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우정을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도 서로 귀찮게 하지 않고 뭐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찾아와. 바로 여기에서 포리스터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로렐은 포리스터에게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옆 창문에 부딪힌 나뭇가지를 물고 가끔 앞 유리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잔디가 차의 헤드라이트를 거의 덮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방향을 놓치거나 차를 부수는 것을 두려워하여 1시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운전하여 그녀를 다소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착지는 거대한 인공공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집은 거친 통나무집을 위해 나무를 베었을 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하게 현대적인 느낌은 유리창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은 순전히 나무였습니다. 마을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남자들은 공예품으로 바빴고 여자들은 가끔씩만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의 출현은 모든 정착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외 없이 남자들은 일을 멈추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로렐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종파라면 그녀는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가씨,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평화를 방해했느냐고 인간보다 곰에 더 가까운 수염을 기른 건장한 중년 남자가 분명히 그 사람이 지역 지도자였나 봐요. 초대를 받았어요. 로렐이 대답했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 초대받은 눈빛을 교환했고 자연과 함께 혼자 살아가세요.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부름으로 이곳에 오는데 왜 왔습니까? 리더는 내 마음의 부름에 따라 장로님이 나를 여기로 초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커스퍼트이고 그는 약혼자의 죽음의 비결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군중 속에서 친숙한 지팡이를 든 노인이 나타나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노인은 지팡이로 소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안내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헤어져 손님을 통과시킨 다음 조용히 할 일을 했습니다. 몇 분 후 이 행사의 특이한 장소를 상기시키는 차 한 대만 있었습니다. 노인의 오두막은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 무서운 던전이지만 로렐은 곧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캐스퍼는 그녀를 집에서 가장 밝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새소리가 들려오는 널찍한 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벽난로에 더 가까운 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하고 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침대 옆에는 생각에 잠긴 눈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칸막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책 미완성된 어린이용 나무 장난감과 장난감을 잘 조각한 칼. 그 사람이 알아봤나요? 커스버트에게 묻자 아니요 누구냐고 로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녀가 그를 화나게 한 것처럼 그녀를 불친절하게 바라봤습니다. 폴이 보이군요. 여자의 사랑은 짧다고 말했지요. 그녀는 오래전에 당신을 묻었고 당신의 모습은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스버트를 서두르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거짓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다소 쉰 목소리였지만 로렐에게는 친숙했지만 폴이 의식을 잃은 여자를 외쳤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이 그녀의 얼굴에 얼음물을 뿌렸을 때 그녀도 나타났습니다. 저 온화한 도시, 소녀들은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기절합니다. 커스버트는 로렐을 의자에 앉히며 투덜댔습니다. 나 없이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은 폴보다 로렐에게 더 많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로렐은 폴을 쳐다보았지만 다리 아래로 물이 많이 흘렀어요. 결국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매튜가 곰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말했고 로렐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기 남자를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사냥 중에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폴과 매튜는 그들을 공격하는 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야수는 폴 헌터를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본능은 그에게 곰의 얼굴을 똑바로 쏘도록 가르쳤지만 마지막에는 총소리 대신 딸깍하는 소리가 났고 폴은 이것이 끝임을 깨달았고 그는 피하고 옆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곰의 발이 그에게 닿았고 강한 소나무의 큰 힘으로 그를 밀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리 폴은 의식을 잃었고 총소리가 들리자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매튜가 곰을 쏘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곰은 먹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지만 등의 총소리는 곰을 격노시켰고 짐승은 공격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곰이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느니 폴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차를 향해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폴은 길을 잃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어갔는지 모르고 기어갔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이 모든 사건은 청년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커스버트가 숲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다리에 감각이 없었던 무력함 뿐이었습니다. 폴은 그를 선지자로 착각했습니다. 남자 노인은 그날 기분이 좋아서 버섯을 따러 갔다. 커스버트는 꽤 힘이 세서 한 달 동안 폴을 정착지로 끌고 갈 수 있었다. 노인은 불운한 헌터를 저승의 가장자리에서 끌어내느라 바빴다. 그는 일주일 넘게 정신이 나갔고 자신을 버린 사랑하는 커시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곰에게 맹세했습니다. 폴은 점차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점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커스버트는 청년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척추를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하여 다시 삶으로 돌아온 폴은 그 이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의 삶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커스버트는 자동차 사고를 당할 때까지 잘 알려진 외과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일을 하면 잊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시력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떨림으로 인해 직업 활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어 스스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의지가 강한 의사는 술을 마시거나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인생 대신 그는 은둔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충분히 도왔으며 익숙한 장소는 죽은 아내와 아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는 첫 번째 버스를 타고 눈이 가는 곳으로만 걸었습니다. 볼 수 있다가 다친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운명 자체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왔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어느 날 그는 막연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작위 비전으로 나타나는 선물이라고 느꼈고 그것은 이곳에만 있었습니다. 커스버트가 한밤중에 폴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죽은 아내와 아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풀어주는 평화를 찾았고 그 자신과 자연과 함께 그 노인은 그를 깨우고 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내일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친구가 당신의 불행과 약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숲에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에 굴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나쁜 총알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는 총을 맞았고 나는 그의 결혼식이 곧 올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했다면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아침에 당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 아침에 나에게 대답하십시오. 폴의 결정은 준비되었고 커스퍼트는 로렐이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끝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용서해줘 진정해 난 널 용서할 시간은 충분했는데 왜 그 사람은 왜 매튜 그럼 이제 내 이야기를 할 차례야 그 시간 동안 널 잃었다는 걸 알면서도 6개월 동안 술도 자지도 못했다. 매튜가 응원했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에게 그는 전에 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다시 싱글이지만 관계를 맺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또 다른 재난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매튜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때 치료를 위한 충분한 돈이 있었을 때 그는 노력을 합쳐 가족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폴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무엇이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떠났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게 내 기회였어.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자 매튜가 내 아버지를 구해줘서 좋은 구세주 절대 그 사람은 악당이야. 그 소녀는 모든 것과 범죄에 대해 다시 사과하기 시작했고 애도의 흐름은 커스버트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인생에서 이별, 배신, 수술대에서의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종종 죽음과 바보놀이를 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리고 그녀를 망치고 피비린내 나는 수학으로 환자를 임상 사망에서 구했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셨고 당신은 내 사랑하는 등을 주셨고 로렐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달려가서 매튜를 고소해야 하고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 생각은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욱 비웃을 것입니다. 폴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다음 함께 있고 싶은지 덧붙였습니다. 나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야. 내가 병상에 누워있건 아니건 나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수수께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 둘 다를 위해 할 수 있고 그건 정말 사실이지만 폴을 위해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으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나에게 빚진 지인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나에게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아는 전문가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완벽하게 진행되는지 보시죠.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마을로 가야 합니다. 여자가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존경하게 해달라고 폴과 로렐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로렐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비밀로 합시다. 매튜에게 우리를 해칠 기회를 주지 말자. 당신은 도시로 가서 의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내 사랑, 다시 눈에 띄지 않게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소녀는 영감을 받아 집으로 온전해 마을을 떠났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로렐은 그것이 장거리 자동차 여행으로 인한 멀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메스꺼움은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고 메스꺼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렐은 갑자기 등이 오한을 느꼈고 화장실에 가서 테스트를 했고 2개의 줄무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에 갑작스러운 타격이었습니다. 소녀 폴은 마음이 괴로웠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사랑하는 폴이 있었고 모든 것을 잃어 도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장애인 폴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사랑하고 부양하며 그의 아들을 기대하고 있던 마테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성적인 마음은 매튜와 함께 있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행복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렐은 일주일 후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한 번 하고 매튜는 저녁 식사로 맛있는 것을 사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선언하고 그녀를 조금 놀라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최근에 줄을 서지 않았는데 그는 레이첼 로렐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 안녕 레이첼, 그래서 여행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놀랐어. 내가 어렸을 때 살던 할아버지 오두막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에겐 할아버지 오두막이 하나도 없어. 난 오랫동안 도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매튜는 계산대에 물건을 다 놓고 급히 가게 밖으로 나가서 이런 레이첼은 친구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깨닫고 로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로렐은 남편의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고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집에 오면 즉시 매튜의 상태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회오리바람처럼 집으로 들이닥쳤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금방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로렐은 그를 달래려고 애썼지만 그는 늑대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양조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직접 커피 좀 마시고 앉으세요.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로렐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로렐, 먼저 당신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로렐은 깨닫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솔직하게 설명할게. 넌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이미 다 설명했잖아. 결혼 생활에서 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를 치료해줬으니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돼. 이 삶에 필요하니. 매튜를 증오하며 소리쳤어요. 그의 분노는 정당했고 그 조각을 끄기가 어려웠어요. 로렐이 시작했지만 긴장의 경련이 그녀를 뒤틀었습니다. 당신은 내 가슴에 따뜻하게 유지했던 뱀입니다.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격분한 매튜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세게 때렸습니다. 여자가 흔들리기 전에 마치 수천 개의 별이 그녀의 머리에서 터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배의 통증이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로렐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산 산부인과 의사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말을 자주 해야 했고 이미 익숙해져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인내심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나쁘거나 냉소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끝없는 비극에 지쳤을 뿐입니다. 레이첼에게 자신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신에게 레이첼도 자신의 느슨한 혀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가 죄책감을 느꼈고 매일 친구를 방문했고 어느 날 로렐이 자신에게 비밀을 말했으니 폴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레이첼, 그녀의 놀라움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 내가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나 자신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 주사를 가득 맞고 누워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들어봐, 넌 할 수 없지만 남편에게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어디로 운전해야 할지 모르잖아. 로렐의 실수를 고치고 싶어 시간을 내어 자세히 말해줘. 폴이랑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항상 매튜보다 폴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남편이 회개한 건지,
아니면 이혼하고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로렐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고 나에게 회계 SMS 메시지를 보내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직접 볼 준비가 안 됐지만 그를 만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어요. 나는 폴을 사랑하고 매슈와 함께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없다고 말하는 로렐은 창가로 돌아서서 울었다. 레이첼은 이제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캐스퍼는 오늘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베리와 버섯 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그는 아이들이 점점 더 그와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아이들이 도시에 대한 그의 묘사를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돌 정글에서의 삶에 대해 그들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커스퍼트 자신도 마법사와 요정 이야기를 인식했습니다. 폴은 장난감을 만드는 일상 활동으로 바빴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비슷해 보이는 나무 병사 세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기술의 대가가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도록 각 소녀는 전사를 얻을 것입니다. 커스버트는 폴을 칭찬했습니다. 얘 7명은 2명 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브레이디에게 공백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유용할 영감을 얻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때로는 장신구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가 안 좋다는 걸 잊어버려서 선물을 받을 때 아이들의 눈을 보는 걸 좋아해. 만약 내 아이가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된다면 꿈을 꾸어 힘내 폴. 이제 그건 로렐에게 달렸어.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 오랜만에 그녀의 소식을 듣고 뭔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노인이 시몬이라고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위해 다시 도시로 가겠습니다. 깜짝 놀란 폴에게 당신을 위해 요청했습니다. 로렐과 나 자신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고향을 볼 기회가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른다. 노인은 대답하고 20분 후에 짐을 모으기 시작했다. 나무 기둥이 서 있는 덤불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차를 보았고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딸, 노인은 어디 가시나요? 아마도 당신에게 커스퍼트에게 동정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자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레이첼입니다. 로렐의 친구는 차에 타세요. 로렐로 가세요. 그녀는 스스로 올 수 없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녀에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때렸어요. 그녀는 아기를 잃었고 그녀는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심각해요. 그녀는 정말 문제에 빠졌습니다. 노인이 말했고 신중하게 그의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더 가깝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첼은 매튜의 차가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구에 가서 노인에게 경고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거예요. 노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레이첼의 우물에 손을 얹어 놓으세요. 이걸 사용해도 돼요. 여자가 그에게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아이,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어. 물론 공격적일 수도 있지. 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가스브룩은 화난 척 화내지 마. 다 내 수염 때문이야. 레이첼은 잘 웃었어. 가자. 노인은 웃으며 대답하고 차에서 내렸어. 매튜는 홀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진료과로 향했지만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방문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경비원을 부를 테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병원에서 20년 동안 일했으니 이걸 가져가세요. 전직 외과 의사는 그 여성에게 여권을 건네주고 과장에게 전화하라고 15분 후에 커스퍼트가 병동에 들어왔습니다. 로렐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수척한 여성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커스퍼트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레이첼이 당신에게 연락했습니까? 놀란 환자가 노인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응, 이제 괜찮아. 내 말 좀 들어봐. 녹음기 여기 있어. 손에 쥐고 남편이 들어오면 자는 척하면 전 동료들한테 지연시켜달라고 했어. 몇 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의식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셨나요? 로렐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노인은 복도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에게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가능한 한 고르게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매튜는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때린 이후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자신이 한 일을 고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이제 용서를 통해 평화를 찾고 싶었지만 커스퍼트를 보고 매튜는 즉시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빌어먹을 노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낼 테니 당신은 그녀의 친척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비참함에 행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에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먹고 살지 마세요. 아, 정말. 그리고 불행한 사냥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물었습니다. 주의 나는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폴을 어떻게 죽였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곰이 항의했습니다. 매튜, 내가 진실을 물었습니다. 곰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푹 자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으면 푹 자요. 방해받지 않는 노인, 합리적으로 알려진 노인, 내가 제안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까? 내 상태가 진실을 말해주니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확인하세요. 더 이상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미인이 잠들었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 폴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자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픽스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로렐은 폴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관계의 시작을 행복한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방식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래 젠장, 난 부러움에 사로잡혀 있었어. 가장 자연스러운 질투. 지금의 내 양심만큼이나. 그때도 나를 괴롭혔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할 텐데.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곰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 커스퍼트가 선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폴과 저는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공동 취미와 공동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느끼기 위해 동물을 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주 사냥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거기에 밀집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처음에 하나 알아차렸는데 비스트를 유인해서 함께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고 폴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 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난 그냥 그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로렐과 폴이 다가오는 결혼식을 발표했을 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스위치가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카트리지 40개를 한 묶음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건넨 이중총신 산탄총은 폴이 곰을 상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곰 폭죽을 깨웠나요? 그냥 단순한 폭죽으로 곰을 깨웠을 뿐입니다. 자자, 매우 기분이 상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방조치로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폴은 곧바로 죽었습니다. 곰도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왜 곰을 쏘았습니까? 모든 것이 훌륭하게 계획되었다면 당신도 알고 있죠. 당신은 정말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신이 나를 보고 내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설정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약혼자를 나 자신으로 데려갔지만 짐승이 발로 폴을 나무에 던진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솔직히 인간입니다. 우리 우정의 모든 세월이 내 눈앞에 번쩍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저했던 데이트와 함께 전체 무리와 싸울 때 겪었던 모든 싸움과 우리가 겪은 상심은 한마디로 그를 구하고 싶은 감정의 파동이었지만 곰이 빨리 쫓아오지 못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폴에게는 공평할 것 같았지만 나는 참았기 때문에 당신이 범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했는지 그 다음날 나는 로렐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고 그녀가 내 가슴에 울고 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멋진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깨끗한 시트로 새 삶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달을 넘었고 당신의 모습만이 내 행복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작별 인사를 할 거예요. 저를 내 여자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뻗었다고 말했고 그동안 그의 한 손은 로렐에게서 녹음기를 가져갔고 매튜는 그날 저녁 매튜가 체포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중 살인 혐의로 휠체어를 탄 폴이 방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자신이 실패한 살인범을 꿰뚫어보며 눈물을 흘렸다. 매튜는 눈물을 흘렸다. 직원들이 놀라서 폴이 사업을 인수했다. 매튜가 자신의 몫을 그에게 건넸다. 가스펠은 처음에는 떠나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그에게 모든 빚을 졌고 외과의사라는 직업으로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함께 머물면서 함께 살자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처음에는 스스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정말로 예측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았고 단순히 현명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은 커스버트2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고 노인은 말없이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삶을 서두르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살고 싸울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